여기 나오는 말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가 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투자 원칙 8가지를 또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돈을 많이 벌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을 해야죠. 사업을 아니면 하나요? 네. 부자랑 결혼하세요. 부자랑.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네. 네, 네. 아니면 부모님, 부자 부모님을 두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제 선택의 여지가 없고. 네. 참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사업에 성공해야 합니다. 네. 책에서도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 네. 같고 그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에도 네. 김승호 회장님은 2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잘 되는 사업체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왠지 뉘앙스는 사업체에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을 좀 더 좀 강하게 미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쵸. 결국 뭐 주식 투자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되게 주식으로 이렇게 보통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런 얘기를 훨씬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해보면서 제가 실제로 한번 망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국보스를 왜 했어? 그러니까 국보스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저처럼 이렇게 도박같이 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주식도 좀 제대로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데 이제 애매한 마인드로 애매한 투자를 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잘못하면. 여기 나오는 말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가 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맞아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네. 곧버스를 탔다는 이유는 뭐냐? 엄청 빨리 부자가 돈을 되고 싶었어요. 벌려고 한 거죠. 그렇죠. 이 기회를 타서. 맞아요. 하지만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신도 맞출 수 없다. 그러니까 천천히 차곡차곡 쌓았다면,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는 투자를 했다면, 그리고 그거를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 팔지 않고 모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손해를 갑자기 크게 볼 일은 특별히 없잖아요. 정말 맞아요.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네. 예.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네. 그 말씀이 네. 되게 좀 와닿기도 했고 또 김승호 회장님의 투자 원칙과 기준이란 또 챕터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100도 안 됐을 때 큰아이가 이게 재미로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근데 수익이 난 거예요. 단기에 사고 팔아서. 네.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듣고 나서 김승호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무엇이든 빨리 이익이 나는 것은 결국 이익이 아니다. 이제 네가 그렇게 투자해서 단기 투자했다가 돈을 번 돈 맛을 보고 났을 때 결국은 그런 비슷한 돈을 추구하다가 너의 모든 이익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딸아이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제가 과거에 했던 짓이 딱 떠오르면서 아 진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확 와닿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맞아요. 되게 빨리 돈을 불리고 싶었고 이게 몇 번 사실 한 번에 망한 게 아니에요. 절대. 실제로 얼마의 돈을 투자해서 수익률이 꽤 좋았어요. 처음 며칠 동안. 거의 뭐 한 30%에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투자한 원금의 30% 이상을 벌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다 손해로 전환된 거죠. 딱 이 말대로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벌려고 했다가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미래에 잘못 베팅을 했고 나는 그게 성공할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 같아요. 아니,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고 저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원칙을 진짜 완전히 바꾸게 됐던 거 아니면 그게 투자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혼 때 그러니까 저희 애들 태어나기 전에 결혼 직후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제가 처음 했었어요. 근데 네. 제 친구가 모 금융 지주의 회장의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정보들을 다 갖고 와서 정리해서 회장님한테 보고하는 일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가끔 종목을 찍어주는 거예요. 야, 그 친구들 단톡방에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싸이월드 그런 비슷한 거 해, 프리트레인가 그런 거 했었어요. 아무튼 네. 이제 그래서 걔네가 찍어주면은 최소한 적어도 20%에서 한 40%씩 보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예. 그러니까 그 종목이 솔직히 이름만 갖고는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연속 5번 상한가를 친 거예요. 예. 150%?
그러니까 그때는 상한가 30%도 없었어요. 15%니까 얼마 안 네. 됐어요. 아, 네. 아, 그래요? 근데 5번 정도 치면 이제 2배가 돼요. 네네. 그때만 해도 15%씩 되는 것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성을 잃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그 다음 투자할 때는 올인. 제 돈뿐만 아니라 대출을 끌어왔죠. 아이고. 회사 내가 다니고 있을 때니까 회사 담보 대출 뚫고 그래서 이제 넣었는데 팔 수가 없는 종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치다가 마지막에 상장 폐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이혼을 당할 뻔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사를 가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이제 내가 또 회사를 옮길 때였어요. 네네. 이제 LG 유통이라는 데서 갤럽으로 옮길 때였는데 회사에 담보 대출을 받은 거였어. 회사에 네. 대출 받은 걸 다 이게 납부를 갚아야지. 해야지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상환해야. 예.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떡해. 근데 와이프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모았던 돈이 있어. 그건 이제 와이프 돈이니까 안 건드면 이제 와이프가 그때 만삭이었거든요. 어떡해. 예, 이실직고를 했죠. 네. 이렇게 해서 엄마야. 예, 뭐 정말 난 가정을 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팽개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러더니 와이프가 이제 통장 주면서 깨서 갚으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했던 경이 있는데 세상에. 그다음부터는 와이프한테 이제 각서를 썼죠. 주식 투자 다시 안 하기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종목 투자 안 하고 몇 번 성공 때문에 그 친구가 주는 정보는 100%다 성공할 거라고 하는 거짓된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미신이 생긴 거죠. 네. 그다음부터는 제가 모르는 것들은 절대 아무것도 네. 투자 안 했어요. 네. 이렇게 과거에 한 번씩 사고 친 경험들이 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그때 아마 만삭이 아니었으면 이혼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 첫째한테 늘 감사히 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을 지켜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식을 딱 샀는데 네. 확 오른 거예요, 주식이. 예를 들어. 음. 그럼 우와 올랐다. 역시 나의 안목이란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할 것이 아니다. 내가 산 주식이 천천히 올라야지 그게 진짜 오르는 거지. 갑자기 훅 오르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이 주식의 속성이라는 것이. 음. 그래서 그리고 제대로 된 주식이라면 그렇게 막 확 올랐다가 막 떨어졌다가 막 이런 변동성이 높은 주식은 그렇게 왜 좋은 주식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니까 꾸준하게 잘 쌓아 나가면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주식이 우리에게는 더 정신 건강이나 그리고 자산으로 봤을 때도 더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올랐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회장님은 그러면 어떤 원칙을 갖고 투자하는지 좀 알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챕터에서 투자 원칙 8가지를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첫 번째가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한다. 그렇죠. 입니다. 네. 이제 보통의 사람들과 마인드가 자체가 다른 거죠. 두 번째가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건 철저하시더라고요. 이거. 네. 예. 첫 번째 일부에서 저희가 돈을 인격체로 다루라라는 말과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전쟁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절대 투자 안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쪽으로는 투자 절대 안 하시고 세 번째가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모든 일은 다 투자와 연결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번째가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네. 장기 투자 하신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가 쫓아가지 않는다. 대중들이 와 해서 이거야 그래서 막 우르르 달려갈 때 절대 그때 사지 반성하게 않는다. 되네요. 네. 네. 여섯 번째가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으로부터 도망간다. 이게 뭐 일부에서 이 리스크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때 이제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느껴지는 폭락장이 왔을 때 김승호 회장님 그럴 때 이제 적절하게 박앤세일로 살 기회다. 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살 때다. 그리고 남들이 다 환호하고 더 오를 거야 이럴 때가 팔 때다. 라고 보신다는 거고 일곱 번째가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절대 단기 투자는 안 하시는. 네. 그리고 여덟 번째가 1등 아니면 2등, 3등은 버린다. 이렇게 8가지 원칙을 지키시면서 지금의 부를 이루신 거죠. 네. 이 말씀 하나하나가 되게 짧은 문장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정말 인생을 걸쳐서 깨달으신 걸 거예요. 한 문장당 몇 억씩 같이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챕터마다 또 요것들을 하나씩 또 풀어주신 챕터들이 있으니까 네. 아마 책을 통해서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칙이 나오면은 이 원칙이 절대 법칙이냥 또 받아들이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지곧대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또
필패합니다. 고지고대로 하시면 안 되고 본인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이라고 하면은 주식은 한 종목 투자해서 무조건 5년 갖고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부동산도 무조건 사갖고 10년 갖고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만큼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들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니 4년 11개월밖에 돼서 못 팔아. 5년은 돼야 되거든. 이러면서 그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가 종목들하고 20년 전에 최고가 종목이랑 지금 최고가 종목들 탑 10을 비교해 보면요. 완전 달라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때 1등이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1등인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미국은 아예 없어요. 지금 탑 10에 있는 게 10년, 20년 전에는 아예 순위 안에 없었던 네. 그렇잖아요. 애플도. 10년 전에 엑손모빌 정유주가 S&P 500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네. 네. 그만큼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8번째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1등 아니면 2등, 3등은 버려라. 네.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투자한 종목도. 네. 그렇죠. 지금 뭐 드리머님이나 로사님들 말씀하셨지만 뉴스를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고 네. 이런 다독다독이라든지 뭐 이렇게 경제 콘텐츠들을 계속 접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또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네. 네. 빠숑의 세상 답사기라든지 그런 것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2부에서는 이제 각자 저희가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챕터들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부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의 지식을 가진 채로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인가. 이것도 지금 청년 한 20, 30대 되는 분들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될 내용이라서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하고 싶거든요. 네. 네. 뭐라고 하셨나요? 김승 회장님이. 김승 회장님은 내가 다시 돌아가 부자가 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챕터에서 일단은 급여 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소득의 50만 원 정도를 무조건 떼서 시총 1위 기업에 주식을 무조건 사서 모을 것이다. 팔지 않고 계속 사서 이제 꾸준히 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20년 모으고 나면 그 자산이 어마어마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무조건 시총 1위라고 해서 그때의 시총 1위가 10년 후에 시총 1위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서칭하면서 공부해 가면서 만약에 시총에서 3위로 밀려난다 그러면 다 팔고 다른 1위를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네. 이 딱 얘기를 들으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뭐 이렇게 간단해. 근데 이거를 실천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 거의 없을 거라는 거. 현실에서는. 맞아요. 네. 이게 가격이 오르면 왠지 팔고 싶고 내가 돈을 번 것 같아서 쓰고 싶고 막 이런 욕심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기업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비중이 큰 기업이잖아요. 네.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주식에서도 주가 그런 시가총액적으로도 봤을 때도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정말 그런 메인 기업인데 네. 잘 안 움직여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렇게 매출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는데 왜 이거밖에 빨리 안 올라? 빨리빨리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못 견뎌요. 그거를 사서 시간이 다 해결해 줄 텐데 보다가 딴 거는 막 지금 30% 막 오르고 막 이랬는데 이건 뭐야? 막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계속 자기가 지키고자 이런 원칙을 세웠으면은 지키고 가야 되는데 팔면 또 오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꼭 일이 생겨. 돈을 써야 되는 큰 돈이 나갈 일이 꼭 가정에서 뭔가 일이 터져서 큰 돈을 써야 되는 일이 생기면 또 당연히 빼서 쓰고 막 이러다 보면 이 결심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결심을 정말 청년 때 뭐 20대 한 초반부터 지켜서 한 40대까지만 견뎌내면 아마 다 부자가 돼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그 투자법은 조던님의 투자법과도 굉장히 닿아 유사하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1위 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나름의 매뉴얼을 만드신 게 조던님의 그런 투자 룰인데 어쨌든 이렇게 각 기업의 어떤 1위 기업에 계속해서 꾸준한 투자를 하라. 근데 그 기업의 1위, 2위가 바뀔 수 있고 시가총액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섹션별로. 네. 근데 어떤 기업이 좀 오래갈 기업인가 섹션별로. 그리고 그 기업 안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단순하게 해서 오래 쌓아 나가도 크게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삼성전자 주식을 예를 들어 한 10년 전에 사놓고 계속 묻어놨다. 나는 손도 대지 않았다. 네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지금 봤을 때 그때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나 올랐을까? 뭐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네. 네. 그 여기 비교 책에 나왔던 그 대략적인 거는 아까 김승호 회장님이 그 젊었을 때부터 넣었다면 약 5억 정도 됐을 거다. 50만 원씩 했다면. 근데 그냥 넣었을 경우에는 한 1억 정도였을 거라고 얘기를 다른 뭐 예. 예적금 상품 같은 걸로 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셨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답답한 투자법이어도 내가 너무 신경 안 쓰고 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투자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운 투자법 아니고 되게 쉽고 단순한 투자법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도 어쩌면 시간에 대한 투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50만 원이 사람에 따라서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50만 원 정도는 솔직히 그냥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의외의 성과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씩은 꾸준히 성과하게 되면은 5억이란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50만 원이 자기 전 재산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월급의 일부분을 그렇게 투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